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소비재 섹터 담당하고 있는 배송희 애널리스트입니다. 2024년 소비재 섹터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가성비라는 키워드를 꼽아보았습니다. 네, 소비재 섹터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 소비재군 중에서도 화장품이 가장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 추이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가장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보고 계시는 차트는 화장품 채널별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표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프리미엄군에 속하는 채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좀 구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가는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매스 채널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반대급부로 프리미엄 채널이 시장이 축소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저가 트렌드가 화장품 섹터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도 역시 이 온라인 H&B로 대변되는 매스 채널들이 성장을 계속 지속하면서 이런 트렌드가 지속될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의류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산업과 동일하게 백화점 의류 시장을 기준으로 복종별 시장 규모 추이를 좀 전망을 해보았는데요. 백화점 데이터이다 보니까 명품이 상당히 좀 시장이 비대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서 23년, 24년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화장품 섹터와 동일하게 프리미엄 시장이 좀 축소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여성 캐주얼, SPA 브랜드로 대변되는 매스 채널들이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런 저가 소비, 가성비 소비가 국내에만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글로벌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미국의 대형 SPA 브랜드죠. 갭의 이제 실적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가장 특징적인 점이 재고 자산이 상당히 YOY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의류 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갭의 1등 벤더 한센실업이 이 오더 반등으로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연결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말씀드릴 텐데요. 유통은 사실 백화점 정도를 제외하면은 프리미엄 매스 이렇게 가격대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재와 필수재 채널로 제가 좀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경기재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가품 위주의 백화점 그리고 해외여행과 수요가 연계되어 있는 면세점을 좀 꼽을 수 있겠고요. 필수재라고 한다면은 저는 슈퍼, 대형마트, 편의점 이렇게 3개 업태를 좀 꼽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장 규모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경기재 같은 경우 22년에서 23년 넘어가는 동안 사실 좋은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진 못했죠. 근데 지금 저성장에서 이어지는 가성비 트렌드로서 소비재 시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에도 사실 시장 규모를 크게 넓히긴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필수재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업태명, 슈퍼, 마트, 편의점만 들어도 상당히 좀 경기 방어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슈퍼의 품목별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식품 비중이 90% 이상으로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비식품으로 나누어서 보아도 현재 이제 업태 성장률을 식품이 거의 끌고 가는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가 좀 둔화 국면에는 경기 방어적인 필수 소비재 성격이 짙은 소비재 업태를 좀 픽하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24년 소비재 섹터는 소비 저성장에서 이어지는 불황형 소비 트렌드, 저가 소비, 가성비 소비로 좀 요약이 가능하다라고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화장품이나 의류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인디 브랜드, SPA 브랜드 이런 가성비 성격이 짙은 브랜드들이 좀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오더를 받아서 생산하는 제조업체, 화장품에서는 ODM 업체, 의류에서는 OEM 업체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통에서는 필수 소비재 성격이 짙은 업태가 선방하겠다라고 좀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를 종목으로 연결지어서 탑픽 말씀드릴 텐데요.
화장품 섹터에서는 국내 1등 ODM사인 코스맥스가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류 섹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갭의 1위 벤더인 한세실업이 갭의 오더 반등 시에 가장 수혜가 클 수 있겠다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유통에서는 유통업체 중에서도 슈퍼와 편의점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GS 리테일이 가장 안정적으로 소비 시장 성장 대비해서 상회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도 소비재 섹터 전망 말씀드렸는데요. 저성장, 이런 키워드를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소비재 섹터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소비재 섹터는 저성장 때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함께 가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항상 재미있는 투자 기회가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